고점 수익률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전 100만 원 더 추격 매수했습니다. 모두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3200 돌파, 비트코인도 12만 달러를 넘었었죠. 먼저 코스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7월 10일 기준금리는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고 가계부채는 한 달 만에 6조 5천억이 불어났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통 금리가 멈추면 주식도 주춤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코스피가 3216포인트를 찍었죠. 증권주는 줄줄이 신고가에 증권지수는 연초 대비 무려 102%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JP모건은 코스피가 2년 내에 5000포인트를 간다고 설레발을 떨어서 해외 투자자들까지 코스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3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Digital Asset Market Reality Act, Anti-CBDC Civilian State Act.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시장도 그 말을 곧장 믿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은 이틀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고 1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다시 내려갔지만요. 이제 시장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이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코스피 5천은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제도화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025년 7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인하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1%포인트를 낮췄던 한국은행은 왜 이 시점에 멈췄을까요? 그 이유는 집값과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넷째 주 전주 대비 0.43% 상승했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죠. 가계대출도 같은 달 6조 5천억 원이나 늘었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직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산 가격만 끌어올리는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 동결은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통화당국도 금리를 잠시 묶어두며 부동산과 대출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은 0.8%를 예상. 미국의 관세 부활과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오래 묶어두면 경기 방어선이 뚫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한국과 금리 차이는 무려 2%포인트,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차이는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도 섣불리 인하 버튼을 누리기 어려운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8월을 주목합니다. 다음 금통위에서 다시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눈치를 보는 거죠.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투기 심리가 잡히면 그때 금리도 더 내릴 수 있다. 즉 금통위는 지금 주택시장과 대출 동향을 관찰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기를 택했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3216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3200선 복귀입니다. 증권주들은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줄줄이 52주 신고가에 증권지수는 연초 대비 102.89% 상승했으니 코스피보다 2배 빠릅니다. 여기다 JP모건이 불을 지폈습니다. 7월 11일 보고서에 코스피 2년 내 5,000포인트 가능하다고 말한 건데요. 거버넌스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면 한국 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JP모건은 한국 시장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상향했고 심지어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코스피 5천 공약과 맞물리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9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사흘 만에 공매도 재개 이후 최고치 3개월 만에 무려 131% 증가했습니다. 증시가 너무 빨리 달렸다는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단기간 1000포인트 상승은 엄청난 수치니까요. 그만큼 지금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시선도 늘었다는 거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매도가 결국 증시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숏 커버링 때문입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죠. 그게 다시 매수세로 작용해서 지수를 떠받칩니다. 이른바 상승장의 연료가 숏 세력이 되는 역설입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지금의 코스피는 과열일까요? 덜 오른 걸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정책 테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 기업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코스피 5천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외인 시선이 더해져 유동성이 만든 상승 장세입니다. 증권주가 주도하여 실적 기대감까지 긍정적이지만 공매도 잔고 급증은 경고 등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대감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이며 그 균형은 8월 금통위와 실적 발표 시즌에 무너질 수도 더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13일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1시 22분 비트코인은 11만 9,049달러, 불과 이틀 전 고점인 11만 8,800달러를 또 넘어섰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12만 달러.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새로운 시대의 문턱입니다. 이틀 전에 넘어섰었죠.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요. 이번 주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다룹니다. 하나,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액트. 둘, 시장구조 관련 법안. 셋, 중앙은행 디지털 자산 발행 감시 중단법.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수도 미국이라는 비전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번 주 하원 논의는 그 전략의 분수령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TF로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7월 10일 하루 동안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 자금은 1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1일 기준 역대 최대 유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던 자금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향으로 알트코인도 단체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000달러 선 회복, 리플 2.87달러로 테더를 제치고 시총 3위, 솔라나 163달러, 도지 0.2달러. 이건 테마 장세가 아니라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정치적 랠리입니다. 기술 호재나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의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지금의 흐름은 질주가 될 수도 숨고르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두 가지 질문 사이에 고민 중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지금 팔면 아깝지 않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수급일 텐데요. 너무 빠르게 올라온 만큼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체력 확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크립토 위크는 기대감을 선반영한 흐름이므로 아직 탄탄한 기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느냐? 상원의 반응은 어떠냐? 트럼프 행정부의 강행 의지는 현실적인가? 이 모든 것이 변수니까요.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기술적으로는 12만 달러 돌파 후 단기 조정, 그리고 연말까지 13, 14만 구간 테스트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시장은 늘 예상을 비웃듯 움직이기에 저 역시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 매수의 구간입니다. 비트롱을 놓쳤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붙지 마시고 단기 조정 시 분할 접근 전략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쪽은 고점 수익률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당분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100만 원 더 추격 매수했습니다. 지금 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건 끝을 향한 질주인가? 시작을 알리는 서막인가? 동전 뉴스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의지가 움직이는 시장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이 영상이 7월 둘째 주 경제 시황을 넘어서 전환의 신호를 읽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